안녕. 자, 지금 강의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정규 수업에 대한 진도 보강 수업이야 얘들아. 그래서 지금 수업을 할 텐데 우선은 아무도 없어. 혼자 하는 거야. 그래서 아마 우리가 3시간 반 수업을 하게 되면 보통 평상시에 한 2시간 40분 정도 수업을 하잖아? 근데 지금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강의 러닝타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가 되면 우리가 평소에 2시간 한 40분, 50분 나가는 진도 분량만큼의 강의 나올 거야 얘들아. 그래서 아마 강의 러닝타임은 평소 수업보다 좀 짧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만큼 진도 많이 나가는 거니까 강의 잘 들어주길 바란다. 자, 시작해보자. 자,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의 그 118페이지잖아. 18페이지. 지난 시간에 18페이지 등차 수열의 합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어서 나오는 등차까지 배웠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보면은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자, 부분합으로 주어진 경우의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야.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기본적인 성질을 좀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봐봐. 자, 예를 들어보자. 자, 여기 AN이 등차 수열이야. 그렇죠? 등차 수열을 한번 나열해볼까? A1, A2, A3, A4, A5, A6 이렇게 나열해볼까? 이렇게 A7, A8 좀 길게 나열했어. 이렇게 AN까지. 자, 지금 나열된 수를 등차 수열이거든? 등차 수열이고, 이 수열의 공차를 D라고 해보자. 이렇게 해볼게. 그럼 이제 어떤 특징을 발견해 볼 거냐면은, 봐봐. 첫 번째. 여기 등차 수열이야. 그래서 이 항을 두 개씩 더해볼게. A1 더하기 A2. 그 다음에 A3 더하기 A4. 이런 식으로. 두 개씩 한번 더해보자. 그러면 A5 더하기 A6. 이렇게 나열된 수열을 좀 봐볼게. 등차 수열에서 항을 두 개씩 더해봤어. 그 각각의 새로운 항을 한번 써볼게. 여기 이제는 새로운 항 B1이라고 그러고, 요걸 새로운 항 B2라고 그러고, 이거 새로운 항 B3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뭘 주장하고 싶은 거냐면,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에서 한번 두 개씩 더해서 새롭게 항을 만들어봤어. 그럼 그렇게 나오는 이 항들도 과연 뭐가 될까? 등차 수열이 된다. 왜 그러냐면은, 봐봐. 공차가 D고 A1에 A라고 한번 했을 때, 여기 B1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은 2A 플러스 D가 돼. 그리고 B2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2A 플러스, 자, 2D, 그 다음에 얼마? 3D, 5D가 되겠지. 이렇게. 이해가 돼? 자, B3는 2A 플러스, 자, 4D, 5D, 9D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들의 차이를 보니까 공차가 4D가 되는 그러한 등차 수열이 되더라라는 소리예요. 알겠어? 자, 두 개씩 묶었지. 한번 세 개씩 묶어볼까, 이번에? 두 번째로 한번 세 개씩 묶어볼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그 다음에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하나만 더 볼까? 자, A7 더하기 A8 더하기 A9. 이렇게 나온 것도 과연 뭐가 될까 보겠다는 소리야. 좀 봐봐라. 요걸 내가 한번 새롭게 B1이라 그러고, 요것도 한번 새롭게 B2라 그러고, 요거 한번 새롭게 B3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B1을 한번 적어볼게요.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3A 더하기 3D가 되겠지. 그 다음 봐봐. 얘는 A 더하기 3D, A 더하기 4D, A 더하기 5D. 더하기는 얼마가 돼요? 3A 더하기. 계산이 안 돼. 3D, 4D, 5D. 12D인가? 12D? 12D가 돼요, 12D가.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가볼게. 3A 더하기 몇 D가 될 거냐면 21D가 될 것 같아. 6, 7, 8. 그래서 6, 7, 8, 21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동일하게 몇 개씩 더해봤냐면 3개씩 더해봤어. 3개씩 더했을 때 각각의 항을 또 B1,
B2, B3라고 더 봤더니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9D를 더했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도 9D를 더했어. 따라서 얘도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얘도 등차 수열이 된다. 그래서 어떠한 결론을 낼 수 있냐? 자, 제가 N이 등차 수열이라면 순서대로 어떻게? 순서대로 동일한 개수만큼 더했을 때 생겨버리는 그 수열도 등차 수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실제 이런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런 성질을 좀 이용하면 문제가 좀 편리해질 것 같거든? 그래서 한번 문제를 가볼게요. 바로 24번 문제 가보자. 24번.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강의는 앞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 찍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수업 시간 때처럼 필기할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기하고 바로 지울 거고, 그럼 필기할 때는 인강 들을 때 약간 스톱한 다음에 필기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야. 자, 문제 24번 가보자. 자, 등차수의 AN에 대하여 첫째 항부터 10번째까지 항이 140이에요. 한번 써볼게. A1 더하기 A2 더하기부터 A10까지 더했습니다. 그 합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140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까지 하면 가보자.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잠깐 이렇게 한번 써줄게요. 갔을 때 그 합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480이 된대요. 오케이? 자,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 우리가 이걸 알고 싶은 거죠.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보자는 소리예요. 자, 봐봐. 이 문제를 쌤이 두 가지로 풀 거야. 첫 번째는 어떤 성질을 이용하지 않고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공식만 이용하는 풀이를 한번 풀어볼 거고, 두 번째로는 방금 설명한 개념을 이용할 거란 말이야. 둘 다 봐봐라. 자, 첫 번째 생각은 뭘 이용하겠다? 등차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하겠다.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공식을 이용하겠다. 해볼까? 자,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가 140이래요. 그러면 등차수열의 합을 한번 이용해보자. 자, 등차수열의 합의 기본은 2분의 총 더하는 항의 개수. 항이 10개예요. 그 다음에 더하는 수열의 첫 번째 항과 마지막 번째 항을 더하면 되겠다. A1 더하기 A10. 이게 얼마냐면은 140이네. 조금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볼게. 자, 정리하게 되면은 2분의 10 곱하기 A1을 그냥 A라고 하자. 그리고 공차를 D라고 하면 A10은 A 더하기 9D가 될 거야. 그래서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약분 치면은 5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 10A 더하기 45D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0A 더하기 42. 그죠? 그게 140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좀 계산을 편리하게 해보자. 양변 5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2A 플러스 9D는 5, 20, 28. 하나의 관계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자.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더한 결과가 480이래. 자, 얘도 한번 등차수열의 공식을 이용해볼게. 하게 되면은 2분의 함수가 20개고 더하는 첫 번째 항이 A1, 마지막 번째 항이 A20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첫째 항을 A라 그러고 공차를 D라 그러면 A20은 A 더하기 19가 될 거.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얼마가 돼? 10이 되겠네. 게다가 또 이렇게 약분하면 얼마가 돼? 48이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결과 한번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돼. 여기다 정리할게요. 정리하면 2A 플러스 19D가 돼서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48이 되는 걸 알 수 있다. 그렇죠? 자, 주식을 연립합니다. 자, 주식을 이렇게 빼게 되면은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나오는 식은 자 마이너스 10D는 마이너스 20이 되고 공차가 2가 나왔네. 그쵸? 공차 2가 나왔어요. 대입을 해볼까 이렇게? 자 공차 2가 나오면 18, 10 첫째 항은 5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첫째 항과 공차만 알면 뭐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구하는 거 어렵지가 않죠. 마무리할게. 가보자. 자 따라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죠. 이걸 굳이 기호로 표시하면 뭐가 되죠? S30이 되겠네, 그치? 가보자. 2분의 항수는 30. 첫 번째 항 A1 더하기 30번째 항 A30으로 쓰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자, 2분의 30 곱하기 첫 번째 항 5가 되고 30번째 항은 어떻게 되죠? 5 더하기 29D인가? 29D? 29D야. 29 곱하기 58. 이렇게 답을 내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배웠던 등차 수렴에 대한 공식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오케이? 자, 잠깐 필기하시고. 자, 두 번째 풀게. 두 번째 풀이. 두 번째 생각. 아까 배웠던 부분합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부분합의 성질. 알겠니? 그럼 잘 봐봐. 분명 문제에서는 AN이 등차수열이라고 그랬어, 얘들아. AN이 등차수열이야. 한번 나열해볼게요. A1부터 A10까지 더하고, 그 다음에 A11부터 A20까지 더하고, 그 다음에 A21부터 A30까지 더하고, 이걸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런데 등차수열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식을 좀 나눠볼 거냐면은 10개씩 식을 한번 나눠서 묶어볼게. 10개씩. 10개. 그래서 보니까 이 10개씩 묶었을 때 요 3개의 관계도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은 등차 수열이 되었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문제를 보니까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항이 140이야. 그런데 두 번째 봐봐.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까지 항까지 합이 480이거든. 얘들아 그러면은 이만큼 더한 게 480이잖아. 근데 요만큼 더한 게 140이잖아. 그럼 여기 요만큼 140이면 요만큼은 얼마가 될까? 빼야 되겠죠. 얼마가 되는 거냐면 34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니?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지막 이게 과연 얼마가 될지를 찾아야 되는 건데 어때? 동일한 개수만큼 더했을 때 그 결과도 등차수열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공차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00이 되겠지. 공차가 얼마가 될까? 200이 되겠지. 그리고 얼마가 되는 거냐면 54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알겠니?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냐? 이 전체를 한번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10번째까지 항은 140, 11번째부터 20번째 항은 340, 21번째, 30번째까지 항은 540. 이걸 모두 더하면 우리가 구할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 때는 부분합의 성질을 이용하면 조금 빨리 풀 수 있어요. 특히 내신 같은 경우는 시간과의 싸움이잖아, 얘들아. 무조건 빨리 풀어야 돼. 그런데 선생님이 풀이를 더 심플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풀이가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잘 들어. 첫 번째 풀이가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서술형이 나왔을 때 혹시 요 내용을 적용하기 힘든 상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서술형 대비할 때는 공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자, 이 두 번째 생각인 부분합의 성질이 이용될 수 있는 상황은 매우 특수한 상황이야. 어떤 상황이냐면은 첫 번째 항부터 동일한 개수만큼, 어떤 개수? 동일한 항의 개수만큼 더했을 때만 성립하는 거야. 만약에 첫 번째는 2개를 더해, 두 번째는 뭐 5개를 더해, 세 번째는 뭐 7개를 더해, 이러면은 이런 성질 사용하기가 애매하다고. 이런 경우는
어때? 생각 원에서처럼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공식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문제 풀다가 객관식에서 만약에 이게 나왔는데 더한 합의 수가 동일하다. 그러면 바로 성질을 바로바로 쓰는 거지만 동일하지 않다.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을 써야 되는 거예요. 서술형은 혹시 몰라. 서술형은 우선 이게 1학기 기말고사 범위자니 서술형은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설명한 대로 가야 되잖아.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어요. 아이템을 다 장착해야 된다고 얘들아. 그렇죠? 두 개 다 알고 있는 걸로 할게요. 자, 문제하기도 가볼게요. 몇 번을 보냐면은 26번을 한번 갈게요. 26번. 아, 그리고 쌤이 이게 아무도 없으니까 수업하다가 나 사라졌지? 수업하다가 말이 갑자기 빨라질 수도 있어. 말이. 알겠지? 말이 갑자기 빨라진다 싶으면 0.8배속으로 들으면 돼. 말이 너무 들으면 1.3배속으로 들으면 돼. 알았죠? 자, 갑니다. 26번. 갑시다. 자, 수열 A에는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거죠. A에는 등차 수열이다. 그거에 대하여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가서 A20은 400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자 A21부터 그 다음에 A40까지는 1200이 나왔어요. 그때 A41부터 A60까지 합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선 봐봐. 잠깐만 가로로 써볼게. A1부터 A20까지 더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A21부터 A40까지 더하고 플러스 A41부터 A60까지 더하고 이렇게 좀 색깔별로 좀 구별해줬어. 자, 보니까 여기도 20개. 몇 개? 20개. 여기도 몇 개? 20개. 여기도 몇 개? 20개. 등차 수열인데 더하는 합의 개수가 동일해? 그렇다면 이들의 결과도 뭐가 되냐면 각각 결과도 등차가 되더라. 한번 가보자. A1부터 20까지 더한 게 400이에요. 그리고 A21부터 40까지 더한 게 1200입니다. 얘는 등차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공차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냐면 공차는 80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도 뭘 넣어야 돼요? 800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200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41번 장부터 60번 장까지 더하세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더하는 소리네 얘들아. 그치? 그래서 답은 2000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부분의 성질을 이용하는 게 매우 빠릅니다. 근데 만약에 모르겠어.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이거 설명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해. 왜냐하면 등차 수열이 갖는 매우 특이한 고유성질인데 설명 안 할 수 없거든. 근데 혹시 설명 안 하셨어 학교에서. 서술형이 나왔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생각원이 등차합도 이용한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공식 이용하시고 공식 이용하셔서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알았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여기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로 갈게요. 자, 네 번째 주제는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얘들아, 지금 이거 필기는 있잖아. 내가 지금 설명은 18페이지부터 했지만 필기는 어디다 하는 거냐면 15페이지. 그쵸? 띵5 개념 필기하는 데 있잖아. 여기다가 필기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네 번째 갑시다. 네 번째는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등차 수열합의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보통 특별한 상황이 두 가지가 나와야 되나.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 봐봐.
이렇게 하자. 첫 번째,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한 치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경우로 풀 수 있는 거냐면은 이런 거 생각해 볼게 얘들아. 첫째 항이 양수인데 공차가 음수야. 이해니? 첫 항이 양수인데 공차가 음수야.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뭘 물어볼 수 있는 거냐면 봐봐. 야, 첫 번째 항이 양수였다? 공차가 음수다? 그러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점점 항이 제형될수록 숫자가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겠지. 다시 말해서 양수였던 것이 공차가 음수라면 계속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 음수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합을 구할 때 음수가 되는 순간 전까지만 더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합의 최대가 되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잘 생각해봐. 첫째 항이 양수인데 공차가 음수일 때는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이걸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합의 최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들아, 이 합의 최대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어디까지만 구하면 돼? 양수가 되는 양수. 아, 국어가 딸려. 아, 평소 같으면 도와달라고 하는데 혼자 하니까 미치겠다. 자, 합의 최대가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해? 양수까지만 더한다. 이렇게 하자. 국어를 잘 못해서 이렇게 풀게요. 양수까지만 더한다. 그러면 양수가 되는 항이 몇 번째 항인지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거기까지만 더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더 볼게. 자, 어떤 상황도 있냐면은 이번 이렇게 해보자. 첫 번째 항이 음수야. 근데 공차가 양수야. 그래요? 그냥 봐볼까요? 첫 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야. 그럼 어떤 상황이니? 음수였다가 공차가 양수가 되니까 항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값은 점점점 어때? 커지겠죠. 그러면 계속 커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 이걸 물어볼 수 있는 거지. 합의 최소를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이해?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인 경우 합이 최소가 되려면 어디까지만 더하면 이번에는 음수까지만 더한다. 음수까지만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음수가 되는 마지막이 몇 번째 항인가를 구한 다음에 거기까지만 더하면 합의 최소가 된다고 이렇게.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된다 얘들아. 오케이. 1번이 조금 그런가? 그럼 이거 미안한데 1번이라기보다는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치수를 구하는 방법이니까 할 수 있는 첫 번째 생각을 생각할게요. 미안합니다. 첫 번째 생각은 이런 논리로 좀 풀어보겠다는 소리야. 오케이. 자, 두 번째 생각은 자,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있죠? 합 공식의 어떤 구조를 좀 이용하자.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의 구조입니다. 한번 봐봐요. 우선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그때 뭐라 그랬죠? dn 플러스 알파 꼴이라고 그랬지. 그쵸?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d가 바로 뭐냐면 공차입니다. 즉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어떤 기하학적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자면 어떤 거였냐면은 이런 거 아니었니? 자, 기울기가 공차가 되는 1차 함수꼴이다. 물론 공차 0인 거 좀 빼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전제가 뭐냐면 수열이라는 거는 정의역 자체가 자연수기 때문에 그런 전제를 깔고 그냥 1차 함수를 이용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합을 구해볼까?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합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 가장 중요한 거 2분의 함수 곱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이 제일 중요했거든?
근데 두 번째 공식도 공차가 주어질 때 쓰는 공식도 좀 암기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잖아.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공차가 있는 공식을 한번 써볼게 얘들아. 봐봐.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t가 되거든? 이게 합 공식이야. 얘를 그럼 잠깐만 전개해볼까? 잠깐만 전개하면 2분의 자 dn제곱 플러스 어떻게 될까요? 2a-dn이라는 이런 식으로 좀 식을 쪼갤 수가 있거든요. 맞나요? 맞아야 돼. 맞죠?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보기 편하게 잠깐 식을 분리해볼게. 자, 분리해보니까 2분의 dn 제곱 더하기 뒤에 거 모르겠어요? 그냥 알파 n 이렇게 잡을까요? 이 알파는 그냥 이 녀석입니다. 2분의 2a 빼기 d라는 어떤 상수를 그냥 알파라고 둘게요. 이런 꼴로 나온단 말이야. 어때?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기울기가 공차가 되도록 하는 1차 함수라면 등차 수열의 합의 합은 몇 차 함수? 2차 함수인데 최고차 개수가 뭐예요? 2분의 공차야. 알겠니?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d 공차의 절반이 2차 함수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봐봐. 집중. 아무도 없죠. 집중 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봐봐. 자, 등차수의 일반항은 1차 함수. 근데 합은 2차 함수야. 근데 2차 함수인데 최고차 개수가 2분의 공차야. 알겠니? 그러니까 등차수의 일반항은 1차 개수가 공차라면 합은 2차 개수가 2분의 공차가 되는 그런 어떤 등차수열이라고, 아니 합 공식이라고 얘들아. 그렇다면 우리가 합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결국 뭘 구해라? 합 공식을 이용해서 2차 함수 만드는 거야.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내릴게요. 자, 이 구조를 이용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배웠던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 단, 너무 중요한 제한 조건이 있어.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단, 얘는 무조건 정의역이 자연수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정의역이 자연수예요. 정의역이 자연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여기서 이 정의역이 자연수라는 걸 왜 강조하냐면 잠깐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example입니다. 만약에 내가 SN을 구했어. 오케이? SN을 구했는데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만약에 뭘로 할까? 7n이네. 알겠니? 그러면 결국 최고차가 음수니까 그래프는 위로 볼록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위로 볼록이니까 이거에 뭘 물어볼 수 있는 거냐면 최대를 미안합니다. 플러스 바꿀게요. 쏘리. 최대를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그럼 봐봐라 니네. 위로 볼록이고 대칭축을 구해보니까 대칭축은 2분의 7이에요. 그런데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다고 해서 여기다가 2분의 7을 대입한 요 결과를 대입하면 될 것이냐? 그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수열의 모든 정의역은 자연수야.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냐면은 2분의 7을 대입해서 나온 값이 최대가 된다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여기다가 자연수가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2분의 7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연수 찾아보는 거야. 가령 여기는 아마 3이 될 것 같고 여기는 아마 4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3, 4는 아마 뭐가 돼요? 아마 대칭 쪽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거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연수 값을 대입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S3과 S4를 비교해서 더 큰 값이 최대값이야. 알겠죠? 다시 대칭축이 자연수가 아니면 그 대칭축이 가장 가까이 있는 자연수 값을 대입해서 더 큰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S3과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물론 같은 값을 가져서 이렇게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죠. 한번 대입해볼까요? 3 대입하면
마이너스 9 더하기 21입니다. 12가 될 겁니다. 선 한번 대표해볼까요? 마 16 더하기 28 얼마가 돼? 12가 돼서 여기서는 12가 최대값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인 2차식 구조를 이용해서 최대와 최소를 구할 때는 반드시 정의역이 자유선의 사실을 이용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할까요? 자,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27번, 27번.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A3은 44. 그 다음에 A10은 23인데, 자,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를 구하래. 그 무슨 말이에요?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항이 몇 번째 항까지 더하면 최대일 것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선은 이거 두 개 이용해서 첫째 항과 공차를 모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구해볼까요? 자, 기억나니? 아까도 얘기했어. 공차는 직선의 기울기. 그러면 세 번째 항, 열 번째 항이니까 기울기는 10-3분의 A10-A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7분의 44-23이 돼서 공차는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첫째 항을 구해볼까? 자, 첫째 항 구한다. 자, 첫째 항 구하게 되면 이렇게 할래요. 일반항? 아니다. 여기서 하나 구하자. A3은 첫 번째 항 더하기 2B가 되죠. 그러면 D가 3이 나왔으니까 A 더하기 6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44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얼마가 돼? A는 얼마가 돼요? 계산이? 미안. 계산 실수. 쏘리. 완전 쏘리. 다시. 부호 틀렸어. 7분의 23 빼기 44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3인 것 같아. 다시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첫째 항이 얼마? 첫째 항 몰라요. 공차가 마삼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 그게 44가 돼서 첫 번째 항은 얼마가 되는 걸 알 수 있냐면 5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떠한 케이스냐면 첫 번째 항이 양수인데 공차가 음수라고 했어? 근데 합에 뭘 구하는데? 최대가 되고 싶어? 그럼 어디까지만 구하는 거냐면 양수까지만 더하면 돼요. 그 일반항을 좀 구해볼까 얘들아? 자, 일반항 A에는 공차가 마삼이니까 마삼엔 자, 첫 번째 50 나와야 돼. 1대1 팔 때 50 나오려면은 53이 오면 되겠다. 알겠니? 우리 어디까지만 더한다? 이 일반항이 양수가 될 때까지만 더한다. 오케이? 한번 계산해볼까요? 3n은 53보다 작고요. n은 3분의 53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3, 24, 17점 얼마가 되는 거죠?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n은 17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만 양수야. 따라서 17번째 항까지가 양수고 해볼까? A17 17번째는 얼마가 돼요? 2가 될 것 같고 A18은 어떻게 될까? A18은 마이너스 됩니다. 그래서 17번째까지 한번 더 하면 돼. 답에는 17이다. 이런 것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정리합니다. 이해하시고. 자, 두 번째 문제 가볼까? 28번 가볼게요. 28번. 자,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그랬습니다. S4는 32가 되고 그 다음에 S10은 20일 때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SN의 최대를 우리가 구하고 싶어요. 알겠니? 그럼 봐보자.
얘도 한번 풀이를 두 가지로 한번 가볼까? 자, 첫 번째 생각. 가볼게요. 혹시 괜찮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까 등차 수열합은요 이런 꼴이었나? 2분의 d n제곱 곱하기 알파 n꼴이었나? 그쵸? 아까 말을 한 번 안 했는데 이따 설명하려고 안 했는데 미리 한번 얘기합니다. 등차 수열합의 2차식은요 어떤 특징이 추가가 돼야 되냐면 상수항이 있으면 안 됩니다.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만이 등차 수열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의 개수가 뭐였냐면 2분의 공차였고 여기는 알파 어떤 상수값이 알파 n. 그럼 봐봐 니네. 여기서 우리가 S4가 32가 되고 S10이 20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두 개를 여기다 적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뭘 구할 수 있냐면 XN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대입해볼까요? 자, S4는 16이야. 8D 플러스 4알파다. 그게 32가 돼.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요? 픽셀이. 야, 혼자들 픽셀이가 나네? 이번하게. 자, 4 나눕니다. 그러면 2D 더하기 알파는 8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S10은 여기다 10을 대입하면 150D가 돼요. 플러스 10알파가 되고 그게 20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10을 나누자. 그러면 어떻게 돼? 10을 나누게 되면 5D 플러스 알파가 되고 그게 2가 돼요. 자, 두 식을 연립해 봅시다. 빼게 되면 마이너스 3D가 6이 되고 그때 공차가 얼마나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가 돼요. 공차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4 알파는 1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얘들아. 알겠어? 자, 여기로 넘어올게. 자, 좀 풀이 거꾸로 한번 갈게요. 미안합니다. 다시 가게 되면 공차가 얼마가 나왔냐면은 마이너스 2가 나왔고 저기 알파는 12가 나왔어. 그러니까 SN을 완성해볼까? SN은 2분의 D, D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N제곱, 알파는 12 이렇게 나오는 2차 함수가 되더라. 우리는 뭘 구한다? 최대값을 구할 거야. 2차 함수 유력블록입니다. 그리고 대칭축은 6이 나왔습니다. 하필 6은 자연수네요. 그쵸? 여기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6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6 더하기 72니까 최대값은 36이 되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2차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체크하시고. 자, 풀 거꾸로 해가 좀 지저분한데요? 자, 저 문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어쨌든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되는 거 맞죠? AN을 구하는 겁니다. 일반항을 구해서 첫째 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시고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는 거야. 한번 배울게. S4는 2분의 함수 곱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 그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32가 되었대. 그럼 여기서 약분 16이 되겠네. 그럼 다음 다시 한번 적어볼게. A1은 A라 그러고 A4는 A 더하기 3D라 그러자. 그리고 16이 나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2A 플러스 3D가 16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계산 맞니? 맞죠? 오케이. 두 번째 S10이야. 가보자. 얘는 2분의 10 곱하기 A1 더하기 A10. 그게 얼마냐면은 20이에요. 약분할까요? 5가 되고 4가 되고. 한 번만 계산해볼게. A1, A는 A라 그럴게요. 플러스 A10은 A 플러스 9D. 그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4. 따라서
2a 플러스 9b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4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저희 연립을 하면 되겠네요. 수식을 빼볼까요? 자, 빼봤더니 이렇게 지워져서 마이너스 6d는 얼마가 되는 거야? 6d는 12가 돼서 공차가 얼마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2가 나왔다. 똑같네. 공차 마이너스 어딨니? 똑같네. 일단 첫째 항도 보여보자.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대입해볼까? 그러면 2a 마이너스 6은 16이 돼요. 그래서 첫째 항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첫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니까 숫자는 계속 작아져. 어느 순간 음수가 되잖아. 양수 때까지만 더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답은 어디다 낼게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풀면은 조금 괜찮다. 오케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풀이만 아는 것보다 두 개 다 조금 능숙하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번 얘기할 때 내신은 분명 시간과의 싸움이야. 그러니까 1학년 때랑 다르게 2학년 되잖아, 얘들아? 그러면 정말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 오케이? 그래서 특히 1학기 기말고사 수열 파트 가잖아요? 범위가 짧아, 수열은 얘들아. 1학기 기말고사 범위가 짧은데 할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시간은 많이 걸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 정확한 풀이를 좀 많이 연습을 하시면 돼. 이런 거 같은 경우. 여기서 내가 볼 때 쌤 생각은 개인적으로 생각 1이 훨씬 효율적이야. 생각 1이 더 중요한 풀이야? 그것도 아니야. 이것도 되게 중요한 풀이야. 그러니까 잠깐만 문제를 비교해볼게, 얘들아. 27번 같은 경우, 이 전에 풀 27번 같은 경우는 이게 훨씬 효율적이지. 일반하고 나왔으니까. 오케이? 근데 지금 풀었던 문제는 SN이 나왔잖아. 이때 이게 효율적이야. 그래서 좀 그때그때 좀 다르게 좀 변형할 수 있으려면 27, 28 같은 문제를 5번 정도 반복해서 풀어보자, 얘들아. 잔소리 끝. 자, 다음 갈게요. 29번. 랄랄라. 야, 나 완전 자연스럽지 않냐? 이게 한 명도 없어, 지금. 혼자서 하는 거야. 그거 잘 보여줘. 그리고 나 오늘, 이번 주 학원 쉬잖아, 얘들아.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이나 금요일쯤 학원 방역 소독을 할 거거든. 그 학원도 선생님들 쉬고 이제 우리 나와서 가는 촬영할 때마다 촬영을 하는 거야. 그 쌤 지금 완전 편하게 입고 촬영해. 위는 번듯한데 밑엔 추근닝이야. 볼게요. 29번. 자,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2고 9번째 항은 46이다. 절대값 있네요. 절대값 A1 더하기 절대값 A2 더하기부터 절대값 A10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완전 기초 중에 기초 잠깐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 필기 안 해도 괜찮아. 얘들아, 절대값 X를 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값 안에가 양수일 때는 그냥 X, 절대값 안에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X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이러한 절대값인 일반항 문제 어떻게 풀면 좀 효율적이냐? 이렇게 해보는 거야. 절대값 AN이 일반항이잖아요. 우선 절대값 AN이. 그러면 A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AN을 쓰는 거고, AN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N을 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줘야 되냐? 자, A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N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써줘야 되는 거. AN이 음수가 될 때가 되는 N이 얼마가 될 건지를 구해서 N의 범위를 좀 구해줘야 되는 거야. 한번 이거 그대로 적용해볼게. 봐봐. 자,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2고 9번째 항이 46이에요. 그러면 공차가 공차는 기울기죠. 9 마이너스 3분의 A9 46이죠. 마이너스 A3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공차 구하게 되면 6분의 48이니까 공차는 8이 나온다. 오케이? 자, 1번은 완성을 할게요. 자, 1번은 AN은 공차 N 플러스, 자, 이쪽을 찾는 쉬운 방법 이렇게 하면 되지 않니? A3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3을 대입할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도록 하면 되는 거지. 24니까 마이너스 26이 오면 되겠네.
그래서 8에 마이너스 16이다. 그러면 A3 대입할 때 마이너스가 되고요. A9 대입하면 46이 바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항 구했습니다. 그럼 봐봐요. 얘가 지금 어때? 첫 번째 항부터 음수거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자. 얘가 이제 첫 번째 항부터 음수니까 한번 나열해볼게. 얘가 음수가 되는 건 몇 번째 항까지 보는 거야. 그럼 봐봐. 계산하게 되면은 8n은 26이잖아. 그럼 n은 8분의 26, 4분의 13이죠. 대략 3점 얼마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항까지 음수고 네 번째 항부터 양수야. 우리는 10번째까지 하고 싶은 거 맞아? 이렇게 식을 써보는 거 하나? 절대값 AN은 자 n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일 때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 다시 절대값 할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n이 4부터 우리 10까지만 더 할 겁니까? 10까지 할 때 양수니까 그대로 8n-26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 거가 3개 따로 더하고 밑에 거 10개 따로 더해서 계산하면 되는 건데 해볼게. 자, 위에 거는 2분의 1, 2, 3이니까 항수 3개를 더하는 거지. 3개를 더할 때 첫 번째 항은 2를 대입할 때야. 얼마? 2. 아니? 2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세 번째 대입할 때가 마지막이야. 얼마? 계산이 안 돼. 야, 여기 1 대입하면, 계산 틀렸죠? 미안해. 계산 바보. 보자. 2분의 3 곱하기 1 대입하면 얼마? 마이너스 8 더하기 26, 18이네요.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30이 나와요. 그쵸? 여기 가보자. 잘 들어봐. 2분의 함수 몇 개야? 4, 5, 6, 7, 8, 9, 10, 7개야. 여기 첫 번째 항은 4를 대입할 때 여기 첫 번째 항이야. 얼마야? 6 더하기. 여기 마지막 번째 항은 10을 대입할 때가 마지막 번째 항이야. 80 빼기 26이니까 얼마? 54. 그래서 약분하면 얼마가 돼요? 얘는 7 곱하기 30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210 돼서 2개 더하면 240이 답이 되더라 그 소리예요. 자, 다시 한번 봐봐. 뭔가 풀다 보니까 뭔가 설명이 거추장스럽고 뭔가 많아진 것 같은데 잠깐만 정리할게. 펜 다 내려놔. 봐봐. 절대값의 합을 구할 때 중구난방으로 막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등차수열의 합은 2분의 함수에다가 그 합의 첫 번째와 마지막 번째 더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만들어놨어. 이렇게. 그러면 위에 거 합 따로 구하고 아래 거 합 따로 구하면 훨씬 빨리 쓸 수 있는 거야. 간단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리.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1페이지 주제 4번 넘어갑시다. 띵포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경우에 자, 됐습니까? 자, 우선은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그냥 이런 말 쓸게. 모든 수열의 합과 일반항 관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좀 조심스러워. 이 모든이라는 말 조심스러운데 첫 번째 설명한 내용은 아주 일반적인 대중적인 그런 수열에 대하여서 성립하는 성질이에요. 알겠니? 그 두 번째 내가 뭘 설명할 거냐면 등차 수열에서만 가는 성질도 설명을 할 거야. 하지만 그 성질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거야. 알았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갑니다. 우리가 보통 SN이라 하면
A1부터 AN까지 더하는 걸 의미하는데 우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이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이겁니다. 목적은 SN을 이용해서 AN을 구하고 싶어요. 이게 목적이야. 1번 내용의 목적. 이 띠엠4의 목적은, 주제사의 목적은 SN을 합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이거 한번 봐볼게요. SN은 A1부터 AN까지 더하는 거잖아. 내가 좀 특이한 상을 만들어 볼게. 이번에는 그냥 n-1번째까지만 더할게. 이거 구할 거거든, 얘들아. n-1번째까지만 구해볼게요. A1 더하기 A2 더하기부터 AN-1까지 더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조심할 게 있어. 자, 지금 잘 들어. 필통에서 빨리 색깔펜 꺼내, 형광펜 꺼내, 빨간펜 꺼내. 되게 중요한 거야. 엄청 중요한 거야. 여기다가 만약에 1을 대입했다면 뭐가 나오냐면 S0이 나오지. 이런 거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자연수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요 Sn-1, 즉 n-1번 창이라는 요 기호를 썼다면 반드시 n에다가는 뭐부터 대입해줘야 돼? 2부터 대입해줘야 돼. 1부터 대입하면 안 돼.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수열의 넘버링을 매길 때 n-1이 보이는 순간 거기는 무조건 2부터 대입하셔야 돼. 그래야 첫 번째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S0 같은 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물론 내신 대비가 돼서 시간을 단축할 때 약간 야매적인 풀이할 때는 S0을 한 번 쓸 거야. 나중에는 내신 대비할 때 쓰는 거고, 정석적인 내용으로 기억하자. 정석적으로 할 때는 0이 오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n-2가 왔어? 그럼 n은 3부터 대입해야 됩니다. 이 조건은 끝까지 따라. 이 조건 너무 중요합니다. 자, 난 이걸 구하고 싶은데 SN과 SN-1을 딱 나열해 보니까 이걸 남기기 위해서 되게 좋은 어떤 수식적인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위에 거식에서 아래 거식을 빼보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SN-SN-1은요 빼면 어떻게 돼? 지워지는 거. 얘밖에 안 남는 거야. 그래서 이걸 빼면 AN이 나온다. 하지만 여기다가 얘는 5 이상만 대입한다, 2 이상만 대입한다. 그럼 얘도 1을 대입해봐. 야, 1을 대입하면 A2부터잖아. 첫 번째 항을 모르잖아. 그래서 항상 약속하기를 수열의 첫 번째 항 A1은 당연히 뭐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 S1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 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겨요? n-1번장이란 이걸 쓰기 위해서는 n이 2 이상이라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명심할 게 뭐냐면 이 수월의 리얼리티한 첫째 항은 S1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위에 거는 두 번장부터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한번 정리할게요. SN을 이용하여 A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얘들아. 자, 결론. 자, 우선 그 수열의 첫 번째 항은 반드시 S1이 됩니다. 자, 일반항은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을 빼는 건데 n-1번째 항이 등장하는 순간 n은 반드시 2 이상의 조건을 끝까지 가져가요. 끝까지. 오케이? 꼭 챙기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한 이유를 아직은 너희는 모를 거야. 왜냐면은 쌤이 앞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도 얘들아, 니네가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서는 스스로 중요성을 못 느끼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따 문제 풀 때 우리 교재 보면 참 좋은 게 뭐냐면 이 n이 2 이상이다를 놓치면 틀리게끔 문제가 나온 게 몇 개 나와 있어. 그런 걸 경험을 가면서 이거 연락 중요하네? 라고 깨달으면 될 거야, 얘들아. 알았지? 체크할까? 자, 지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등차 수열의 합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 자, 우선 결과부터 적어볼게. 우리 아까 등차 수열 합공식 한번 잠깐 정리했었지. 그거 좀 기억나요?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자, AN이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SN은 1을 할 수 있을란가? 2분의 D N제곱 플러스 알파 N꼴로 정리했었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어떤 SN을 보고 이걸 하고 싶은 거지. 합에 대한 어떤 합 공식을 보고 이 합이 과연 등차수열의 합일까?를 아는 방법이 있어. 그냥 봐봐. 자, SN이 등차수열의 합인 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상수항이 없는 2차식.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최종 정리하는 거야. 어떤 식을 보고 등차수열의 합이네 라는 걸 아는 방법은 뭐냐면은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어. 그럼 걔는 그 SN을 갖고 일반항을 구하잖아? 그럼 무조건 등차수열. 여기 중요합니다. 상수항이 없는 2차식. 그러면 등차수열의 합이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이걸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CF 비교 설명합시다. 그러면 상수항이 있는 2차식은 과연 어떤 걸까를 표현해 볼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상수항이 있는 2차식은 과연 뭘까? 그래서 한번 내가 예를 두 가지 들어볼 거거든? 그걸 표현해 볼게. 아마 첫 번째로 SN을요, 예를 들어서 N제곱 플러스 2N이라고 잠깐 해볼게. 오케이? 여기 나와 있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SN을 N제곱 더하기 2N 플러스로 가볼게. 자, 둘 다 2차식인데 얘는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고 얘는 상수항이 있는 2차식이야. 그럼 얘는 보나마나 이걸 통해서 일반항을 구하면 등차수열일 거야, 얘들아. 한번 구해볼게요. 아까 기억나니? 자, 이거 기억나? 그 수열의 첫 번째 항은 무조건 S1과 똑같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은 3이 되고요. 일반항을 구할 건데 일반항은 SN에서 SN-를 빼면 그게 일반항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위에 게 SN이니까 N제곱 더하기 2N이고 마이너스 SN-1은요 N-1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N-1이다. 오케이? 자, 중요 끝까지 갈립니다. 이 식은 2, 3일 때만 사용 가능한 식이에요. 그러면은 위로 올려야겠구나. 밑에 잘 안 보이지? 잠깐만 줄게 이거. 자, 그럼 여기서 일반항 AN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N제곱도 지워지고 2N도 지워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2N 플러스 얼마? 1이 될 것 같아요. 이건 N이 2, 3일 때 가능합니다. 이 수열은 첫 번째 항이 3이고 두 번째 항부터는 이런 등차가 되는 거야. 다시 봐봐. 읽을 줄 알아야 돼. 이 수열은 첫 번째 항은 3이고 두 번째 항부터는 2n 플러스가 등차가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얘는 2부터 대입해야 되지만 혹시 몰라 1을 대입해 봤어. 그래 봤더니 3이 나왔어. 얘랑 같은 값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원래는 2부터 대입해 봤지만 혹시 몰라 1을 넣어봤더니 이게 되었잖아. 그럴 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AN은 2n 플러스 이렇게만 쓰면 돼. n이 2 이상이라는 범위를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어떻게 말하면 되는 거냐면 AN은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등차 수열한 말 앞에는 어떤 말이 숨어있냐면 이런 말이 숨어있어요. 이건 이렇게 체크할게요. 첫째 항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등차 수열만 말하면 앞에 첫째 항부터란 말이 숨어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은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두 번째, 상수항이 있는 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자. 여기까지 필기 빨리 하시고. 자, 비교합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예를 들어 Sn n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1입니다. 이제 상수항 2차식이 과연 어떤 게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자, 해볼게. 자, 첫 번째 항은 3이 되고 일반항은 Sn에서 Sn-를 빼는데 n은 2 이상이다라고 써야 되고 Sn은 n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n-1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n-1 플러스 1이에요. 이 식을 한번 정리해보니까 얘가 2n 플러스 1 나옵니다. n은 2 이상입니다. 괜찮니? 그래서 이 결과를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항은 3이고 두 번째 항부터 보니까 2n 플러스 1이야. n은 2 이상이거든? 자, 이렇게 나눠 썼는데 혹시 몰라서 n에다 1을 대입해 봤더니 쏘리! 처음부터 틀렸네. n은 4야. 미쳤나봐. n은 4야. 됐지? 자, 봐봐. 혹시 몰라서 여기다가 n에 1을 넣어봤어. 그럼 a1은 3이 나오거든?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리얼리티한 첫째 항을 봐야 되냐? 얘가 리얼리티한 첫째 항이에요. 다르죠? 근데 A를 보니까 등차 수열이긴 하지만 2 이상이래요. 이 뜻은? 오케이. 결론!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은 등차 수열 합인데 상수항이 있는 2차식은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볼게. 상수항 2차식에서 일반항 AN을 구하잖아요. AN은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엄연히 달라요. 이거는 등차 수열이 아닙니다. 이 말이 있으면 등차 수열이 아닌 거예요. 등차 수열이가 무조건 첫째 항부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체크하세요. 자, 문제로 갑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몇 번을 보냐면은 30번부터 가볼게요. 기본적인 것부터 1번 SN은 2n 제곱 빼기 3n일 때 일반항을 구하라. 잘 들어봐. 그러니까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이 2차식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통해 구한 일반항은 2차식, 등차식인 걸 알 거야. 그치?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얘를 가지고요 일반항을 구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생각할게. 우리가 솔직히 등차 수열합의 일반항 특징, 이 조건을 몰라도 문제 풀 때 아무런 지장은 없어요. 왜냐하면요 SN이 준 상태에서 일반항 구하는 완전 일반적 방법 이거니까. 이거는 등차 수열이 아니라 모든 수열, 모든 일반적인 수열에 대하여 성립하는 관계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 2번을 까먹었어도 이것만 기억한다 문제 풀 땐 지장은 없다. 다만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는 있다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잘 봐요. SN을 보고 일반항 구하는 거 한번 해볼 건데 우선 우리는 두 가지로 풀게요. 방법 봐봐. 첫 번째 생각 1. 이거 이용하겠습니다. 그러면 A1
U1은 S1과 똑같아요. 1을 대입합니다.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고요. 일반항은 SN에서 SN-1을 뺄 건데 얘는 무조건 2 이상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해요. SN은 자 2n 제곱 마이너스 3이고요. S2n-1은 2 곱하기 n-1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n-1입니다. 그쵸? 한번 식을 다시 한번 나열해볼까요? 무조건 n 이상 써주자. 나도 까먹으면 안 되니까 써줄게. 2n 제곱 3n 지워지고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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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얼마가 되죠? 4n 마이너스 5가 됩니다. n은 2 이상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냥 혹시 몰라서 밑에 1을 대입해봤더니 여기 마이너스를 나왔습니다. 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를 나왔는데 얘랑 똑같아요? 아 그러면 합칠 수가 있는 거지. 범위가 필요 없다는 소리야. 여기서 우리가 구한 일반항 AN은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아무런 말 없이. 그래서 AN은 첫째 항부터 등차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풀어볼게. 자 됐지? 이거 AN 이용하는 방법 이용했다면 이제부터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등차수열의 합의 구조를 이용할 거야. 봐봐 얘들아. 근데 SN이 2분의 D N제곱 더하기 알파 N이라며. 그치? 그러면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공차라며. 오케이? 그럼 봐봐라. 저식은 이거거든. 저식은 2N제곱 마3인데 여기는 2. 그치? 2차식 앞의 개수는 항상 뭐라고요? 2분의 공차라고요. 공차들이라면. 그래서 공차 D라 그렇게 해라. 공차가 바로 나오는 거고. 자, 우리의 첫 번째 항은 무조건 S1과 똑같다며. 몇 대 1 대입하니까 첫째 항은 마이너스 1인 거고. 객관식이라면 이게 너무 간단할 것 같지 않아요? 이걸 보자마자 공차와 첫째 항 바로 구했습니다. 근데 일반항 걸 보는 겁니다. 일반항은 4n-5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잘 봐봐. 지금 또 쓰고 있지. 들어봐. 선생님 저 생각2가 너무나 좋은데 너무 쉬운데요? 그러면 생각2를 정확하게 풀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 어떤 확신? 상수항이 없는 2차식에서 나온 일반항이 등차수열이다. 바로 가셔야 돼. 만약에 여기 상수항이 붙잖아? 여기서 여기 어디? 공차까지 맞아. 첫째 항도 맞아. 하지만 두 번째부터 등차라는 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풀이를 한 가지로 가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가 안 될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우리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많이 기억이 날 거잖아. 상수항이 없는 2차 있지, 저거. 상수항이 없는 2차기 때문에 두 번째 거를 단호하게 푸시면 된다고. 하지만 상수항이 있는 경우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너무 조심스럽기 때문에, 특히 첫 번째 항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함부로 생각2를 막 쓰기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둘 다 알고 있자, 둘 다. 알겠죠? 둘 다. 우선은 요거 연습 많이 하시고, 요거는 익숙해지면 기억하시고, 알았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갈게. 자, SN은 2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1입니다. 딱 보니까 상수항이 있는 2차식이기 때문에 얘는 분명 둘째 항부터 등차할 것 같아. 그럼 가볼게요. 첫 번째 항이 S1으로, 이게 리얼리티가 첫 번째 항이야.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리고 일반항은 SN에서 SN-를 뺀 거지, 이렇게. 가볼게. SN은 2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SN-1은 2n-1의 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n-1 플러스 1이죠. 얘는 항상 2
이상만 쓸 수가 있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계산하게 되면은 이 앞에 2n제곱 마이너스 5n 지워지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n 더하기 4n 될 거예요. 4n 아마 4n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상수가 얼마입니까? 1 지워지고 5 2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n은 2 이상 이렇게 나와주죠. 계산 검사해볼까? 틀린 것 같은데? 마이너스 2n 마사n 4n 1 이렇게 지워지고 2 플러스 만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 그냥 1을 넣어봤더니 마3이에요. 얘랑 같지 않죠? 우리 첫째 항은 얘가 아니라 당연히 얘라고요. 얘는 답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가 되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그렇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 그런 녀석이라는 걸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거를 표현할 때 만약에 또 이제 공차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금씩이 어려울 것 같아. 조금씩 2 대입하고 3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더 편리할 것 같다. 그렇죠? 다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31번 문제 풀 때 첫째 항 잘 선별해서 풀어서 첫째 항 잘 선별해갖고 자, 32번 갑니다.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할게 얘들아. 수열 an을 통한 합을 sn이라고 그럴게요. sn은 2n제곱 마이너스 n이고요. 수열 bn의 합을 tn이라고 그럴게요. tn은 n제곱 더하기 pn입니다. 아, 얘를 보니까 당연히 첫째 항부터 등차의 합인 식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보니까 A7과 B7이 똑같다라 그럴 때 P의 값을 구하랍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 얘들아 AN이 SN 빼기 SN-1이잖아. 봐봐, 니네. A7은 여기다가 7을 대입하면 돼. S7 빼기 S6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항이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마찬가지로 계산하게 되면은 B7은 T7 빼기 T6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항들의 값이 나왔을 때 일반항을 구해서 7을 대입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A7은 S7 빼기 S6을 이용하자는 거야. 자, 7 대입해봐. 7, 7에 49 곱하기는 98 계산 이상해. 다시 할게. 자, 7 대입하면 49 곱하기는 98 마이너스 7 91 마이너스 6 대입해 36 72 마이너스 6은 66 이렇게 돼요. 그래서 H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25가 되는 거야. 오케이? T7 가자이 7 대입해 49 플러스 7P 그 다음에 49 플러스 7P가 되고 마이너스 6 대입해 36 플러스 6P가 되겠죠. 그러면 13 더하기 P가 되겠네.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25와 13 더하기 P가 똑같다. 따라서 P는 얼마가 된다? 12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계산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정도까지 한번 한 강 커트하고 또 2교시 한번 수업할게요.